바이든 대통령이 서부 물류 대란 완화를 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부 항만의 중심축인 LA 항구는 앞으로 24시간 운영됩니다. 사회보장연금이 4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릅니다. 높아진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LA 통합교육부가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 마감 시한을 한 달 연장합니다. 직무정지에 따른 교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차량 도난 사건이 11%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6초마다 한 대꼴로 차량이 도난된 겁니다. 이번 주말 남가주 지역에 또다시 돌풍이 찾아옵니다. 산불과 정전 등 강풍에 따른 피해도 우려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부 물류 대란 완화를 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서부 항만의 중심축인 LA항을 24시간 운영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첫 소식 김경일 기자입니다. LA와 롱비치항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컨테이너 수송의 40%를 차지합니다. 남가주 마린 익스체인지는 현재 LA와 롱비치항에 정박해 있는 선박은 62척이고 하역 대기 중인 선박은 81척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일단 LA항을 24시간 체제로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노력을 90일간 전력 질주라고 표현했습니다. Today we have some good news. We're going to help speed up the delivery of goods all across America. After weeks of negotiation and working with my team and with the major union retailers and freight movers, the Port of Los Angeles announced today that it's going to begin operating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물류 대란을 겪고 있던 한인 의류업계는 기대감보단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미 연말 물류 대란은 지난 7월부터 예고된 일인데 정부의 늦장 대응에 손실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듀데이트도 다 못 맞추고 물건도 모자르고 또 항상 손님들한테도 이제 저희가 이제 엑스큐즈를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손님들도 이제 이해를 못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날짜가 지나가서 저희는 이제 패션 아이템이다 보니까 날짜가 지나가서 물건이 나와봤자 너무 늦어버리는 거죠. 시즌이 지나서 비즈니스 하는데 너무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답답한 마음은 여전하지만 한인 의류협회는 롱비치항에 이어 LA항이 오늘부터 24시간 운영되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딜레이가 생기고 그리고 어떤 듀레이트가 자꾸 밀리다 보니까 캔슬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역을 하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일을 하는데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항만 하역 작업이 24시간 운영된다고는 하지만 항만 직원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롱비치항이 현재 6개 터미널 중 한 곳만 24시간 운영되고 있어 LA항도 얼마나 많은 터미널이 24시간 체제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한인 의류업계는 하역 작업이 속도를 낸다 해도 운송 문제가 여전해 항만부터 운송까지 유기적으로 연동돼야 연말 물류 대란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사회보장연금이 4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릅니다. 지난 1982년 이후 최대 폭으로 인상되는 것인데 높아진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연방사회보장국이 내년 사회보장연금을 5.9%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40년 만에 최대 인상폭인데 상승 배경은 팬데믹 사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가량 올랐습니다. 팬데믹 사태가 이어지며 식료품 판매가는 물론 교통비와 주거비 등 기초 생활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높아진 물가만큼 결국 사회보장연금도 수치를 반영하게 된 겁니다. 5.9% 인상분이 반영된 사회보장연금은 6,400만 명의 은퇴자들에게 돌아갑니다. 한편 사회보장연금 인상폭에 따라 연금 납부 대상자의 최대 소득 한도도 연간 14만 2,800달러에서 14만 7,000달러로 올랐습니다.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시킨 LA 통합교육부가 접종 마감 시한을 한 달 연장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교직원들이 직무정지 위기에 넘어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LA 통합교육부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 마감 시한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상당수 교사와 교직원들이 지난 8월 내려진 명령에 불복하며 대규모 직무정지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수천 명에 달하는 교직원들이 직무정지로 출근을 할 수 없게 되면 수업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결국 LA 통합교육부는 접종 시한 연장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교육부 방침이 수정됨에 따라 교직원들은 다음 달 15일까지 2차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종교적이나 의료적인 사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것은 면제 사유가 인정됩니다. LA 통합교육부는 7만 5천여 명의 교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교직원 5명 중 1명꼴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0,000명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한편 교육부 백신 의무화 방침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교직원들은 오는 18일부터 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캠퍼스 출입도 통제될 예정이었습니다. 36초마다 차량 한 대가 도난되고 있다는 사실 믿겨지십니까? 전국보험범죄국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차량 도난 사건이 11%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전국보험범죄국은 지난해 모두 88만 595건의 차량이 도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절도범의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모델은 포드 픽업 트럭입니다. 모두 4만 4,014대가 도난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를 본 차량 역시 픽업 트럭 모델입니다. 쉐볼레 픽업 트럭은 모두 4만 968대가 도난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절도범들은 최신형 차량보다 구형 차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97년형 모델부터 2006년 사이 출고된 차량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이어진 팬데믹 사태로 경제 활동이 축소된 것이 차량 도난 사건 급증의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주행을 하지 않고 주차된 차량들이 많아진 것이 원인이라는 해석입니다. 때문에 전국보험범죄국은 차량 절도를 예방하기 위해 가능한 눈에 띄는 곳에 차를 주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차량에 알람을 설치하거나 위치 추적이 가능한 GPS를 설치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갑자기 휘몰아친 강풍에 놀란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번 주말 남가주 지역에 또다시 돌풍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외부 활동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남가주 지역을 강타한 강풍은 시속 45에서 65마일 수준입니다. 강풍에 나무가 쓰러지거나 천막이 날아가는 피해를 입었고 3만여 가구에는 전기가 공급되지 못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말 남가주 지역에 또다시 강풍이 예고된다고 밝혔습니다. 건조한 기후에 센타나 강풍까지 맞물리며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강풍으로 인해 전력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3만 4천여 가구의 전력 공급 자체가 아예 끊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쌀쌀한 날씨도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국립기상청은 내일 남가주 지역 기온은 낮에 70도대, 밤에는 50도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오는 주말에는 낮 기온이 80도대로 살짝 오르지만 월요일부터 다시 쌀쌀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처음으로 전자담배를 승인했습니다. 연초보다 독성이 낮고 담배를 줄이거나 끊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식품의약국이 승인한 전자담배는 RJ 레이놀즈가 판매하고 있는 전자담배 기기 뷰즈와 액상 카트리지입니다. FDA는 성명을 통해 뷰즈의 독성이 일반 연초와 비교해 낮고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청소년들에게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성인 흡연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승인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뷰즈는 FDA가 처음으로 승인한 전자담배가 됐습니다. 앞서 FDA는 지난달 모든 전자담배 제조사들에게 금연 보조 효과를 검토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500여 개의 업체들이 평가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뷰즈가 그 첫 대상이 된 겁니다.
앞으로 다른 전자담배 제조사도 FDA 승인을 받게 되며 전자담배 업계가 지금보다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제프 베조스가 이끄는 민간 전용 우주선 블루 오리진이 두 번째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번 비행에는 60년대 인기 드라마 스타트rek에서 커크 선장을 연기한 노배우 윌리엄 세트너가 함께했습니다. 박시몬 기자입니다. 우주여행을 떠나는 관광객들이 우주선에 탑승하며 종을 칩니다. 이 가운데는 1960년대 인기 드라마 스타트rek에서 캡틴 제임스 커크 역을 맡은 배우 윌리엄 셰트너가 함께 탑승했습니다. 영화 속 우주선의 선장이 현실에서도 우주비행의 꿈을 이룬 것입니다. 올해로 90세가 된 셰트너는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이끄는 뉴 셰퍼드 로켓 우주선에 탑승해 우주여행을 마치고 무사귀환에 성공했습니다. 블루 오리진의 이번 발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우주 관광입니다. 지난 7월 민간인 4명을 태우고 우주여행을 성공한 지 2달 만입니다. 이번 우주비행 경로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고도 100km를 넘는 카르만 라인을 넘어 3분에 가까운 시간을 중력이 없는 상태에 머물며 이를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윌리엄 셰트너는 영화 속에서 거대 우주선 엔터프라이즈호를 지휘하며 우주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지만 현실 속의 우주여행은 10분 남짓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구로 귀환한 선장은 울먹이며 제프 베조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You have done something. I mean, whatever those other guys are doing, what isn't, I don't know about that. What you have given me is the most profound experience I can imagine. I'm so filled with emotion about what just happened. It's extraordinary, extraordinary. 베조스는 농담을 건네며 샴페인을 터뜨립니다. 오늘 있었던 우주여행에서는 셰트너 외에도 3명의 동행자가 있었습니다. 전직 나사의 엔지니어 크리스 보쉬즌과 의료 분야 기업인 글렌 더프리스, 그리고 블루 오리진의 부사장 오드리 파워스입니다. 셰트너의 우주여행은 무료였지만 다른 탑승객들이 지불한 비용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블루 오리진의 두 번째 성공으로 앞으로 일반인들에게도 더 많은 우주여행의 기회가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뉴욕시장 당선이 유력한 에릭 아담스 후보가 뉴욕시 영재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제1사 뉴욕 KBTV 이창원 기자입니다. 뉴욕포스는 민주당 에릭 아담스 후보가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빌 드 블라시오 시장이 임기 3개월을 남겨놓고 영재 프로그램 폐지 방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 시장이 한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영재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도 공정하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애덤스 후보는 또 자신도 영재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분명 특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이 존재한다면서 앞으로 학부모, 교사, 영재 교육 지지자들과 만나 똑똑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확정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저소득층의 흑인과 이민자 가정 학생들에게도 공정하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애덤스 후보 대변인도 지난 9일 애덤스 후보가 시장에 당선되면 영재 프로그램을 재평가하고 프로그램 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제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애덤스 후보가 시장에 당선되면 영재 프로그램 유지 방침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 한인 등 아이작의 학부모들은 영재 프로그램 폐지 결정은 극히 실망스럽고 가정스러운 계획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인 학부모들과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는 런 킴 뉴욕주 하원 의원도 현 에릭 애덤스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가 다음 선거에서 시장직을 차지하게 되면 디 블라시오의 결정을 뒤집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날부터 이제 프로테스트 랠리도 하고 이제 하나씩 그런 이걸 어떻게 이걸 키프하자는 방향을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거가 이제 하나씩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나와도 제일 중요한 거는 again next mayor 다음 메어가 우리의 식구들 편을 잡아줄 거냐 아니면은 혼자서 할 거냐. 미래에서는 우리가 법을 바꿔야 되는 게
정치인이 교육 시스템을 charge한다는 게 반대를 합니다. 정치인이 교육을 프로그램을 디사이드 하면은 이게 사람들, 부모님, 식구들, 학생들을 지켜주는 게 아니고 정치에 따라서 좋은 걸로 합니다. 내년부터 우리가 스테이트에서 메이어 컨트롤을 뺄 수가 있습니다. 법으로. 이제 그 메이어가 컨트롤한 거는 지금 2년마다 엑스텐드 해줬어요. 우리가 지금 엑스파일 된 거를 저는 지금 4년 동안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분위기가 어떻게 되고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나 그거를 이제 잘 지켜보아야 됩니다. 이들은 영재 프로그램 폐지는 결국 학생들에게 성취 의욕을 저하시키고 전체적인 하향 편준화를 일으킨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KBS 아메리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